미얀마 쿠데타. 미얀마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쿠데타라기보단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은 거지 쿠데타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미얀마는 정치가 정말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도 복잡한데요. 일단 버마냐 미얀마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버마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미얀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버마가 편할 거고 젊은 사람들은 미얀마가 편할 것입니다. 미얀마의 과거는 여러 왕조가 있었고 1800년대에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때 영국에서 편하게 지배하려고 인도인들을 이주시켜서 땅을 주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물론 버마에 살던 사람들의 불만과 비극의 씨앗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영국은 인도에 면화 농사를 하고 버마에서 쌀 농사를 지어 가져갑니다. 그렇게 벵골만에 살던 인도인들이 버마 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고 그게 지금 로힝야족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일본에 점령당하는데 미얀마국이라고 일본이 미얀마에 괴뢰국을 세웁니다. 처음엔 일본이 해방군이었으나 잔인한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때 버마의 저항군 지도자가 아웅산입니다. 사실 아웅산은 영국 식민 지배 때 영국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군과 힘을 합쳐서 영국과도 싸웠죠. 하지만 일본은 영국보다 더 가혹한 통치에 일본에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다시 영국이 재점령하자 영국 총리와 독립하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하지만 1947년에 암살당하죠. 그렇게 아웅산의 죽음 이후로 내전과 정치적 복잡성이 더 많아지죠. 일단 미얀마에는 공산계열 당이 많습니다. 민족주의자들과 아웅산이 만든 당도 있고요. 중앙에 들지 못한 당은 지방 밀림에서 총을 들고 걸기도 합니다. 이때 공산계열 당이 많은 것은 어느 식민지를 겪은 나라나 비슷합니다. 식민지배 국가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세력이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인데 지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면 공산주의에 뭉쳐서 싸워야 했으니까요. 1962년의 내전과 종교 문제 등으로 군부가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중간에 1988년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만 선거하고 지면 다시 군부가 집권하는 것이 어딘가 비슷한 걸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많은 군부 독재 국가와 비슷하게 정치가 흘러갑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아웅산의 딸 아웅산수치입니다. 이렇게 아웅산수치 여사는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 차례 장기 연금과 해방을 겪게 됩니다. 1989년에 군부에서 선거하게 해주면서 버마에서 미얀마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버마가 쓰기 편한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거의 버마라고 불러줍니다. 서구 사회는 군사 정권을 잘 인정 안 해주죠. 이게 어려운 게 독립하고 싸워야 하는데 지배 세력이 민주주의 진영이면 나중까지 어려워집니다. 많은 식민지 독립국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죠. 일단 시대 분위기에 독립하게 해줬는데 자기 나라랑 싸우긴 한 거죠. 그래서 원조나 이런 걸 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미얀마도 군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서방 세계에서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에서 도와줘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미얀마도 언제까지 서방 세계와 대립각을 세울 수 없겠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해보려고 민주주의도 하게 해주고 선거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반대급부로 경제 개방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게 됩니다만 거의 정부 통제에 있어서 발전을 못합니다. 2007년에 반정부 시위를 하였고 2010년에 총선을 하고 민간의 정권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군부의 후원 정당이 압승하게 되죠. 어쨌든 2015년에 총선거를 해서 첫 번째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군부는 계속 지속됩니다. 미얀마 헌법의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과 총리가 아니고 군에서 임명한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군대고 정치는 정치다 이런 거죠. 또 헌법의 군대는 비상시에 정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쿠데타가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쿠데타가 아니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총선을 했습니다. 미얀마는 헌법상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군부가 의석의 25%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 총선에서도 의회 의석 75%의 의원만 뽑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아웅 산수치가 이끄는 당이 83%의 몰표를 받아서 국회의 62%는 장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군부의 25% 할당 의회 의석을 없애려고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25%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군부가 가지고 있으면 75%가 넘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한데 25%를 군부가 가지고 있느니 군부의 동의가 없으면 헌법 개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부는 25%를 절대 넘길 수 없는 것이죠. 미얀마는 로힝야 사태로 많이 복잡합니다. 로힝야 사태는 간단히 말하면 인도에서 온 아니 벵골에서 온 로힝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는 사람들과 안 가겠다는 사람들과 안 가고 버티는 사람을 학살하는 사람들과 그걸 빌미로 미얀마를 지원을 끄는 사람들과의 문제입니다. 로힝야족도 가겠다, 버틴다, 싸운다로 나누어져서 서로 파벌로 싸우고 어디가 정이고 어디가 악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 산수치 때문에 군부가 지속해서 탄압하던 로힝야족이 선거를 못해서 진 거라고 하고 로힝야족은 로힝야 학살에 침묵하는 아웅 산수치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아웅 산수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번에 감금된 사람 중에 대통령도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나라든 복잡한 역사는 많은 사건을 만들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만듭니다. 어서 빨리 이런 아픔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